정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네요. 비 내리는 호남선을 타고 왔어요. 투어를 해설을 해주실 역사 해설사님. 우리가 오늘 이 무성서원에 가보면 서원이라는 공간이 뭐하는 공간인지, 그 서원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게 잠깐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롭게 관람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무성서원인데요. 서원이 교육의 기능이랑 사당의 기능을 하던 곳인데, 무성서원, 유네스코 한국의 서원이라고 지금 9개 정도 서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도산서원이랑 소수서원이 가장 유명하죠. 서원이 예전에 흥성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했을 때 전국에 47개의 서원만 남았는데, 전라도에 남아있는 서원은 이 무성서원이 딱 하나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길을 들어갈 때는 오른발로 들어갔다가 왼발로, 이 문을 들어올 때는 오른발로 먼저 한 번에 들어오고 그 왼발을 다시, 이게 예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성서원은 건물이 2개가 있는데요. 안쪽에 지금 들어온 데가 사당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무성서원이 최치원 기리는 사당이에요. 최치원이 예전에 최고운전 이런 거 할 때 나와셨던 분이고, 그리고 앞쪽에는 교육강당이 있고, 2가지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 근데 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비가 너무 많이, 미치게 교육하는 강당인데, 석가래 있는 천장을 보면은 칠판 같은데 막 뭐가 엄청 써 있습니다. 한자가. 이런 걸 다 외워야 됐던 거겠어요. 위를 보지 않으면은 안 보여요. 그냥 앉아 있으면. 운치가 좋다가 입시 지옥이죠. 위에 달려있는 칠판 같은 거는 교육을 했던 내용이 아니라 서원을 고칠 때 개보수한 기록을 남긴 현판이라고 합니다. 지방 도시에 항상 있던 게 향교의 목적이랑 서원의 목적이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향교는 공교육이 이루어진 학교 같은 거를, 향교 서원은 사교육인 뭐 사설 학원 같은 그런 느낌? 설립 목적은 같다. 교육과 사당이 합쳐져서 공교육에서는 향교, 서교육에서는 서원. 왕수제, 유생들의 거주공간? 기숙사네요, 기숙사. 공부하는 학원 기숙사. 스탬프 하나 찍어주면 찍어갈 수 있는 방문제 건투어라 해가지고 여기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방문 코스라 해가지고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하시면 이벤트나 상품 같은 거 참여 가능하시는 거예요. 정읍 무성서원 스탬프 찍었고, 이 스탬프를 모으면은 상품을 주기도 하고, 이 스탬프는 뭐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재 이런 데서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서원들은 풍경이 좋은 산속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 산속에서 그냥 공부만 하라는 거죠. 무성서원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해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접근성이 좋게 해서 누구나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았다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정읍시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정읍의 문화재 같은 거를 다른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대부분의 비용은 이제 정읍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최소한의 비용 정도만 지불을 하고 1박 2일 코스로 하는 거를 지금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버스를 타고 다음 코스로, 이곳에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가 태산 선비마을이었네요. 농촌 체험하는 휴양마을 와가지고 지금 점심을 먹었고요. 근데 제가 슈퍼 아이라 가지고 지금 전혀 모르는, 전국에서 모인 한 3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랑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고 있는데, 1박 2일짜리. 처음 밥을 먹었는데 제일 늦게 들어가가지고 제일 빨리 나왔어요. 진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흑염소. 여기는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사육장 같은 건데, 흑염소들 엄청 많네요. 맨 앞에 있는 애가, 얘가 대장 같아. 다 도망갔는데 혼자만 맨 앞에서 계속 째를 보고 있었어요. 흑염소는 저 뿔도 막 들이받습니다. 막 들이받아. 막 얘네는 그냥 막 들이받고 노는 거야. 자, 대장이 정리하네. 막 점프도 하고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우일장도 딱히 아닌 것 같고,
있고 장마가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되게 없어. 그리고 문 닫은데도 너무 많아. 술 문화관에서 술 만드는 걸 체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전통 양조장살이었다고 하네요.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 도예 체험 같은 것도 하고 뭐 술 만들기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전통주 같은 게 많이 있네요. 증류주랑 과실주랑 이렇게 있네요. 우리나라 양조장 중에서 직접 누룩을 만드는 곳이 1000개 중에 100개도 안 돼요. 전주 한 식당에서 이 모주를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남부시장에 있는 자, 넣어주세요. 설탕 넣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시간이 천천히 넣어주세요. 소주라는 게 도수는 거의 없습니다. 1% 미만이어가지고 포인트가 바로 끓인다는 건데요. 오래 끓여서 알코올을 다 날려서 1% 정도까지 남기는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20분 정도는 끓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알코올을 거의 싹 다 날리는 계속 식혀줘야 시키기만 하면 완성이네요. 이거 확 식어야 펜시머의 변형이 안 나서 안 터져요. 정주교 전라북도 지역이 호우주의보네요. 와, 강물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정읍 시내를 관통하는 정읍천이라는 데인데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 것 같아요. 살아왔던 사고방식이랑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지역을 가본다거나 그렇게 새로운 거를 경험을 해보면은 생각이 좀 뜨이는 것 같아요. 여행의 참된 묘미가 아닐까. 완전 새로운 세상에 떨궈지면은 새로운 거를 또 배울 수가 있단 말이야. 여행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 지원을 안 했고 당첨이 안 됐더라면 내가 살면서 정읍이라는 도시를 올 일이 언제 있겠어. 사실 평생 없다고 봐도 돼. 정읍이 옛날에 그 거상이라는 게임에서 나왔던 그 작은 도시, 그때 몇 번 봤던 그 기억밖에 없단 말이야. 정읍이라는 도시가. 그거 말고는 나는 여기가 뭐가 유명한지도 사실 몰라. 전혀 몰라. 그냥 이런 도시가 전라북도에 있다라는 것만 알지. 이벤트를 신청을 하고 당첨이 안 됐더라면은 내가 이 도시로 올 일이 없단 말이야.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다 뭐 아무튼 운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놓치지 말고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좀 개똥철학 충렬사 딱 들어도 충무공 이순신이 딱 생각나죠. 이순신 장군님을 기리기 위한 뭐 사원 같은. 근데 보통 이순신 관련된 거는 막 한산도 있고 이쪽이 많지 않나? 아니 뜬금없이 왜 정읍이지? 정읍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세 분의 조각상 이름이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누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충렬사 좀 멋있는 것 같은데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님이 정읍에 현감으로 부임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읍에서 자치를 하다가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전쟁을 나가셨나봐요. 메인 충렬사는 꽤 멋있어. 박준승 선생 누구시지? 박준승 선생 3.1절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시네요. 박준승 선생님이. 그 묘소가 정읍에 있네요. 그런데 좀 무서워. 막 뱀도 나올 것 같고. 다 나가리가 돼버렸네. 다 나가리가 돼버렸어. 뭐 이런 거 바로잡을 이 정도는 해도 되겠죠? 이게 아마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잘 안 맞네. 무게중심이. 이것도 무게중심이 안 맞아. 됐어. 뭐 이 정도만 된 것 같습니다. 뭐 아까보다 보기 좋네요. 무덤이 되게 크네요. 확실히 일반 무덤보다는 훨씬 커요. 한 5개는 합친 것 같아.
지금 비가 너무 와서 절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웅령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님,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얼, 충원탑 거룩한 얼. 여긴 또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국전쟁 뭐 끝나고 1969년에 충원탑을 만든 거고요. 1987년에 이폐봉안소를,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게 그건가 보네. 근데 이게 어디에 죄다 다 몰아놨지? 이건 뭐 조선시대부터, 그 다음 뭐 일제강점기 시대에다 근현대사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쭈르륵 해놨네요. 한꺼번에 보게. 2000년대 이후에는 한 칸 더 올라가야 돼, 보려면. 그냥 충렬사 메인 직접 보면은 처마가 되게 멋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가서 볼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 아이고, 문이 닫혔네. 무성서원이 사교육 학원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향교는 뭐 공교육 학교 같은? 근데 크기도 큰데 다 잠겨 있어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무셔? 비구도 오고 칸이 바로 있고, 이거 좀 으스스한데요? 으스스. 아무튼 중요한 게, 서원이 마을 외곽에 뭐 외땅 산골짜기에 뭐 요런데, 근데 무성서원은 마을에 가깝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향교를 와보니까 향교는 완전 메인 센트럴에 있는데요. 이거는 무성서원은 버스 타고 한 10분은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는 뭐 걸어서도 올 수가 있는데, 역시 공교육이 짱이었네요 그때는. 아까 충렬서도 그렇고 배치한 게 정읍향교의 바로 옆이 학교예요. 학교. 옛날 조선시대 때는 정읍향교 그 바로 옆에 조선시대에 있던 학교랑 현대학교랑 바로 옆에 붙어 만들어놨고, 아까 또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님이 그 현감으로 부임하셔가지고 기르기 위해 충렬사를 만들어놨는데, 그 충렬사 바로 옆이 정읍시청입니다. 동초등학교가 바로 정읍향교 옆에 붙어 있었네요. 아무튼 지금 해가 질라 그래가지고 정읍 시티 투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떼레레레.